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수협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수협이 이번에 자기소개서 문항이 너무 단초로워지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협의 단조로운 문항 안에서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사용하셔야 할 소재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다 따로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작성하지 마시고 이 특강 보시면서 이런 소재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감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역시 첨삭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전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 안내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합격 자기소개서의 특성을 분석을 해봤어요. 특징을. 자, 뭐였냐면 공익증진, 조직을 위해, 어민을 위해, 수협 관련 경험 기재 이렇게 쭉 4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공익이라고 하면 저는 뭐 공무원으로 일해본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익증진 관련 경험을 하죠?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익은 단체 혹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기업이 이 뭐 조직이 나쁜 짓을 해서 지역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파악을 해서 그걸 사전에 차단을 한 거죠. 이런 경험이 주로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협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공익 증진한 사례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조직을 위해 했던 경험이 많았고 또 어민을 위해 수협 관련 경험 기재했을 때 합격률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성장 과정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재 수가 짧아요. 1000바이트 한 500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 500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볼게요. 이것도 역시 성장 과정이 뭐 여러분이 정말 500자라는 짧은 소재 안에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소재이기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중에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을 작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직 내 활동, 공익단체 이익 증진했던 거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혹은 별명으로 풀어내기도 좋은데요. 이 별명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복붙이 가능한 소재예요. 사실 성장과정 같은 건 다른 자기소개서 쓰실 때 여러분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걸 다만 수협의 방향성에 맞게만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 당시 어떤 역할로 문제를 해결하며 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똑같이 2갈씩 해주시고요. 경험해주시고 경험만 쓰기 아쉬우니까 이 중요성을 깨달으며 자격증이나 경험 등을 취득 경험하며 내가 원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세를 습득했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성장 환경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환경, 어떤 계기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보여주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별명형은 사실 제가 별명형을 얘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거 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맞아요. 별명은 굉장히 뻔해요. 근데 이 별명도 그냥 일반적인 별명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의 별명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만의 남이 들었을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유한 별명을 사용한다면은 한번 읽는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별명 가진 사람 이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별명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통해 역량 1과 2를 쌓으며 이런 별명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험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격의 장단점과 생활신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바이트 이내고요. 사실 장점, 단점, 생활신조 얘를 다 나누자니 1000바이트밖에 안 돼서 굉장히 글이 조잡해질 것 같아서 저는 하나로 묻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점 문항은 사실 수업 중앙위에서도 나왔던 문항인데요. 장점에서 정직, 신뢰 이런 거 참 많이 쓰세요. 내가 올바르다, 정직하다, 신뢰감을 준다, 신뢰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요. 생활신조와 장점을 한 번에 묶어서 쓰시고 단점을 제가 여기 잘못 표시됐는데 장점을 생활신조 묶고 단점을 밑에 한 문장 정도만 작성을 해주실 거예요. 나는 신조 아래 장점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경험 작성해주시고 이렇게 생활신조 장점 나왔죠? 어떤 장점을 수행하기 위해 종종 어떤 단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생활신조와 장점,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기성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야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촌과 수협에 대한 경험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요. 전 사실 어촌도 잘 모르고 수협도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아요. 이게 꼭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수협에 일하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어촌에 대해 찾아보니까 내가 수협이 뭐 가장 활성화된 어느 도시에 대해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간접 경험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어촌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야기 다 작성해 주시고 이러한 현재 어촌 상황을 해결하고 제가 보유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수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입사 후 포부란 지원동기 작성법 뒤에 종료 화면쯤에 그 강의 달아드릴 텐데요. 그거 보고 들어가셔서 우리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ISL에 맞춰서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기타 사항. 이런 게 제일 짜증나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인사 담당자도 뭔가 읽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런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목을 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활용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어촌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최대한 숫자를 활용해서 이목을 끌 수 있게 자랑할 만한 경험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복부 시 가능하다면 여기에 수협인으로서 중요한 역량을 배울 수 있었고 이 뒤에는 왜 수협인으로서 이게 중요한지를 여기 두 글씩 다음이나 마지막 끝에 넣어주시면서 내가 기타 사항에 이거 그냥 복붙한 거 아니야. 진짜 너희 기업에서 너희 수협에서 일하려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썼어 라고 한번 어필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협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문항이 단조롭다고 해도 그 문항별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재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하는 문항들입니다. 쉽다고 그냥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 소재를 잘 고민하셔서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료 화면에 띄워드리는 연간 강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2019년 추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